어, 일단은 제가 결승전을 준비를 하면서 결승전은 특수한 그러니까 일반 리그 방식이 아니에요. 룰이 좀 달라요. 픽전입니다. 결승전은 픽전이에요. 그리고 픽을 본인이 3개까지 고를 수가 있는데 3개를 고르고 나서 18개가 모이겠죠? 최대 18개 겹치는 것까지 포함하면 15개에서 18개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남들이 픽을 보고 밴을 합니다. 밴을 원래는 2개씩 했는데 2개씩 했을 때 모든 문명이 밴당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랜덤 유저가 너무 많아져서 다시 1개로 정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픽이 유리하잖아요. 이 게임은 문명 자체가 픽 순서가 빠를수록 전쟁에서도 보너스를 가져가고 선턴, 유적 먹을 때의 선턴 또는 뭐 불가사의 먹었을 때 순서대로 먹는 거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1턴이 유리하기 때문에 문명을 선택할 때는 6픽부터 골라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3명이 골랐잖아요. 그러면 5픽이 페르시아를 먼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후픽부터 고른다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 밸런싱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픽과 뱀픽을 보고 문명을 한번 예측을 해볼 건데요. 일단 결승전 멤버는 오리엔트가 현재 1위죠. 1위 오리엔트, 2위 결룰루, 3위 레이지데이, 4위 원칼, 5위 편리니, 6위 히라와. 이렇게 6명입니다. 결승전 멤버가. 자, 그럼 이 안에 이제 있다는 건데, 이분들이 픽 스타일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선수 분석을 한번 하면서, 누가 몇 픽이고, 그거를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쥐가 아니라, 이거 예측을 하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물론 저는 다 압니다만, 아무튼 여러분이 생각할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거 픽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1픽은 에티오피아, 쇼션, 이집트를 골랐고 밴으로는 잉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만 보고도 1픽이 누구다라고 예측을 한다면은 진짜 이 문명 판을 잘 읽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러시아, 독일, 페르시아를 픽하면서 잉카를 밴한다. 요런 성향 분석들. 잉카가 굉장히 강력한 특성, 언덕 위로 올라가서 때릴 수 있다. 요런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 공격을 당했을 때 사기적인 문명한테 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마치 그런 느낌이겠죠. 왜냐면 캐스텐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거든. 치고 빠지기 그런 게 약간 사기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잉카도 마찬가지야. 언덕 이동해서 때린다는 게 뭐 그런 거고 뭐 한국을 배난 문명, 이 사람 특성을 봤을 때 이제 구석지에서 풀내정 돌리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요런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한국을 배난 걸 수도 있고요. 뭐 4, 5픽은 러시아가 아무래도 초반에 망치가 사기이기 때문에 뭐 요런 걸 배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특성이 좀 나옵니다. 딱 보면. 그래서 이분들 선수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결승전 맵 같은 경우는 판게아에 보통 40억 그리고 해수면 높임으로 그러니까 기본 맵이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일단 1위부터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일단 거의 뭐 2등하고 압도적인 차이에요. 한 50% 이상 차이가 나죠. 승점이 13점 차이가 나니까. 경기 수는 일단 8판을 했고요. 8판 중에 무려 절반을 이겼어요. 승리 숫자가 4번입니다. 승리 숫자가 4번이고 베스트 플레이어는 3번 먹었어요. 그리고 죽은 횟수는 2번.
일단 8판 중에 2번밖에 죽지 않았다는 거는 이분이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탈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경기당 허무한 판이 별로 없어. 베스트를 최소한 먹었고 승리가 많단 말이야. 8판 중에 7판이 그래요. 그렇다는 거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 가장 뭔가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이분이 궁예님입니다. 참고로 이 가산점이라는 건 결국 뚝배기를 모은 횟수라고 보시면 돼요. 무려 10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당 하나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 개 내지 두 문명을 박살을 냈다는 건데, 일단 우리들의 눈도 재밌게 해줌과 동시에 전쟁에서도 꽤나 많이 승리를 했고 질전쟁을 잘 안 했다는 뜻이고 잘 죽지도 않았다는 뜻이니까 거의 뭐 전쟁하면 이긴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외교 승리도 한 번을 했습니다. 이 외교 승리는 다른 사람들이 외교 승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걸 감안해 봤을 때 남들은 잘 하지 못하는 거를 이 사람이라면 해낼 수 있다. 우리가 봤을 때 신기한 플레이들. 문화승리 일반적으로 못하는데 문화승리도 나올 수 있고요. 제가 이 선수를 평가하기에는 제가 전략이 많이 모자라요. 사실 이분은 문명 플레이어들 중에 가장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분이에요. 제가 볼 때 전쟁이면 전쟁, 뭐 외교면 외교, 아니면 뭐 내정에서도 컨셉이 다양한 게 있잖아요. 신앙, 상업, 뭐 후원, 합리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테크에서 모든 테크를 다 유동적으로 갈 줄 아는 뭐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1등이었던 거죠, 사실상. 예. 아무튼 제가 이분 봤을 때 상업 플레이를 상당히 잘해요. 그래서 외교 승리도 또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심지어 스파이 같은 경우도 이제 2렙, 3렙을 찍게 되면은 바로 도시국가로 보내가지고 또 표 관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외교 관리도 외교 승리 각도 잘 보고 굉장히 놀라운 판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써져 있네요. 문명에 대한 깊은 지식. 제가 이번에 정모 가서 또 하나를 배우고 왔거든요. 도시국가가 이제 불가사의를 지어달라는 퀘스트. 아르테미스를 지어주세요. 그놈의 만리장성을 지어주세요. 엄청 많이 뜨죠. 이게 왜 뜨는지 아십니까? 만리장성을 아무도 안 짓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리카르나소스 마우솔레움을 지어주세요. 이런 퀘스트가 뜨면은 그거를 그냥 보자마자 누르면은 아무도 짓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럴 때 또 먹는 거죠. 이런 꿀팁들, 자잘한 팁들을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강은 높은 곳에서 흘러서 바다로 흘러간다. 이걸 보고 정찰의 방향을 선택한다든지, 이 문명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 뭐 거의 나머지 분들은 헷갈리거나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분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막 신앙 뭐 몇 칸까지 전달되고 압력이 어떤 공식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턴당 뭐 몇 턴 뒤에 전파가 되고 막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전략이 다양합니다. 이 전략이 다양하기 때문에 승리 플랜도 다양하고 그래서 보는 재미가 있다는 거죠. 과연 전쟁 승리를 할까? 문화 승리를 할까? 외교 승리를 할까? 이런 부분들. 이번엔 신앙을 찍을까? 뭐 명예를 찍을까? 합리를 찍을까? 후원을 찍을까? 이런 그런 걸 관찰을 하면은 되게 게임 내에서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수 소개할게요. 두 번째 선수는 결룰루 선수예요. 이 결룰루 선수는 경기수가 좀 많아요. 경기수가 많은데 2판 이겼고요. 사실 2판 이긴다는 거는 6판 중에 이기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이 문명판이라는 게. 그래서 2번 이긴 게 적게 이긴 게 아니에요. 많이 이긴 거예요. 우리 맨날 오리엔트 뭐 원칼 레이지 이런 분들이 이기기 때문에 사실 승리 확률이 6분의 1이잖아. 6분의 1이 아니야.
뉴비나 중수 이렇게 이길 확률이 제로에 가까워요. 고인물들이 거의 안 져요. 그러니까 뭐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걸로 따지면 뭐 프로게이머가 아마추어한테 지겠어? 이런 거지. 그랜드마스터한테 지겠어? 아니, 그 넘사벽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 프로와 아마추어 간의 레벨 차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프로들의 경기에 사실 이 결승전에 올라가신 분들은 그 프로 중에서도 요즘에 가장 핫한 분이 사실 결룰루님이에요. 이 결룰루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막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제 원국모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칼 궁예 모닝 이게 몇 년간 이제 최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결룰루가 2020년 이후에 이 멀티판에서 상당히 핫해요. 대부분의 경기를 이겼고, 이분이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이분이 이기게 되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연습 경기나 비공식 경기에서 상당히 잘한다는 얘기죠. 비공식 경기에서도. 물론 대회에서도 솔직히 2등이면은, 근데 저번 시즌에서도 순위권으로 활약을 했고, 이번 시즌도 2위면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걸 봐야 돼요. 경기 기록을 봐야 돼. 경기가 14판인데 승리 2번에 베스트 5번이면 절반 이상을 인상적인 활약을 보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산점이 9점이잖아.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웬만하면 이겼다는 뜻이거든. 요런 부분이 이분이 2위에 랭크된 분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뭐 명확한 지표지 않을까 싶어요. 멀티에서 괜히 결신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 최강이고요. 그리고 이분의 진짜 강한 점은 냉정하다는 거예요. 결신이 누군가한텐 천사처럼 들려. 하지만 고인물들한텐 와, 결신처럼 잔인한 사람은 없다. 결통수. 안 맞아보면 모른다. 영구협약을 하고 공격 갔을 때 와, 이분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이걸 전술로 써서 공격을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뭐 러쉬가 온다던가, 아니면은 판을,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해야 되나, 판을 만들어 간다고 해야 되나. 2차 세계대전으로 따지면은 미국의 루즈벨트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이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원칼님 지금 패왕각 보인다.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견제해야 된다. 막 이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심지어 그걸 이용해가지고 EJ를 하기도 해. 야, 편리나 저쪽으로 너가 협력하는 척 하면서 뒤통수를 쳐.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보이지 않는 결신의 활약들이 있습니다. 게임 할 때마다. 그래서 막상 상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는 모르는데 막상 상대를 해보면 가장 압박감이 심한 선수들 중에 한 명입니다. 전략과 외교가 탁월해요. 물론 아직 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저는 원국모결이라는 그 말에는 전혀 결신이 들어가도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위에 랭크된 레이지데이님인데요. 레이지데이스님 같은 경우는 일단 9판을 했고 승리가 3번에 베스트 플레이어 3번, 탈락 5번, 그리고 가산점이 4점인데, 일단 이분이 1대1계의 최강자라고 거의 알려져 있거든요. 원칼 오리엔트하고 그러니까 원칼 오리엔트하고 1대1을 떠도 어느정도 5대5 경기가 나오기 때문에 엄청 잘한다고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6인 멀티에서는 크게 막 활약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 대회에서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사실 이분이 9경기 중에 5경기를 탈락했으면요, 절반 이상을 사실 죽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왜 죽는 거냐면 사실 이 6인 멀티의 유일한 약점이야. 혼자서는 잘 안 죽어. 하지만 결통수, 편통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외교적으로 다구를 당해요. 해서 2대1, 3대1 요렇게 당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사막의 전설이라는 게 사실 이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이분은 사막 땅에 잘 걸려요. 그래서 사막 땅이 좋은 사막 땅도 있겠지만 안 좋은 사막 땅에 걸릴 확률도 있기 때문에 꽤 높아요, 그게. 그래서 허무하게 탈락하는 경우도 한두 번씩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팅을 하기에는 약간 좀 안정적이진 않지만 한 방을 노려볼 수 있는, 역배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서도 원칼님을 1대1로 죽인 거는요, 진짜 레이지데이님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들 1대1로 못 죽여. 원칼님 죽이려면은 다구리를 쳐야 돼. 혈린이 결룰로 막 이런 식으로 2대1을 친다던가 막 3대1을 친다던가 막 이래야 되는데, 레이지데이님은 1대1 그 킬각을 잘 봐. 그래가지고 그냥 죽여버리시더라고. 예, 안녕하세요. 어쨌든 뭐 그렇고요. 대신에 탈락을 한 게 많지만 그래도 베스트를 많이 먹었다는 건 그냥 지진 않았다는 거겠죠. 상당히 이분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내정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1대1을 잘하니까 뚝배기를 많이 모아서 가산점이 높을 것 같지만 요즘에는 좀 많이 사리고 있어요. 내정을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쓸데없는 전쟁을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승리가 많은 거지 않나 싶습니다. 상당히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번 시즌. 그 다음에 이제 원칼님이 이제 4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원칼님은 사실상 말할 필요가 없죠. 이분 같은 경우는 경기수 5번에 승리가 3번입니다. 승률이 오리엔트보다 조금 더 높아요. 60%. 대신에 승리를 하지 못한 바는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칼님이야말로 사실 뭐 아니면 도야. 살아남으면 그냥 이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하지만 대부분 죽어. 대부분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죽을 가능성이 좀 커요. 왜냐면 이게 결승전 멤버들은 다 세단 말이야. 다 센데 그 중에서도 원칼이 독보적으로 세다 보니까 원칼부터 죽이고 시작하자. 이게 현명한 길이다. 이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할 거예요. 솔직히 저도 원칼이 내 옆에 있다? 그냥 원칼 쪽으로 좀 우리가 안 되는 선에서 팔 하나만 자르고 시작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랄까. 근데 그래서 내가 오스만테 공격한 건 아닙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어쨌든요. 그래요? 어제 공예님이 그 뭐 했더라? 맞아. 그거 내가 죽었던 거. 그치, 그 폴란드. 폴란드한테 지원해줘가지고 그걸 인정합니다. 근데 그 덴마크의 특성을 잘 사용하고 그런 전략을 보는 거? 그래서 오리엔트님이 진짜 대단한 거지. 아무튼 원칼님 지금 소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칼님 또 부연 설명 가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옛날부터도 가장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던 선수예요. 원칼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기는 경기를 보면 압도적인 실력의 차이를 보여줘. 남들은 아직도 보병 나오는데 혼자 엑스컴 나온다고 막 이런 차이를 보여준단 말이야. 뭐야, 전쟁이 얘도 많고 쟤도 많은 얘도 많고 원칼님도 많은데 누가 이길까 이렇게 보는데 원칼님이 압도적으로 이겨. 그런 실력적으로 우위에 서는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긴단 말이야, 이분이. 테나머님, 100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실력의 차이로 이기기 때문에 막 치사한 수는 잘 쓰지 않아요. 뭔가 우리 같이 뭐 공격하지 말자 이래놓고 막 뒤통수를 때린다든가 이런 플레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난 실력에 자신이 있는 거야. 굳이 더러운 수를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약점이야. 이게 약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과 협력을 할 것 같지만,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협력을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너무 잘해버리니까 1대1로 못 이기니까 남들 있을 때, 그래, 원칼이 누구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원칼을 죽이자, 2대1 3대1로 뜨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원칼님이 탈락하는 판이 몇 번씩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번 결승전에서도 좀 커요. 그리고 펠리니 선수, 이 펠리니 선수는 사실 지난 리그까지만 해도 10경기를 뛰었는데 무승이었거든요. 승리가 없었어. 근데 이번 시즌에는 진짜 많은 성장을 했어요. 진짜 많은 성장을 했고, 이 선수 기록만 보면 정규수 13판에 승리 2번, 승리는 그냥 무난하게 했다고 보면 되고요. 베스트 4번, 인상적인 플레이 확률이 꽤 높아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절반만 돼도 진짜 높은 거야. 이게 결승전 멤버. 다른 사람들 비교해보면 이 정도 수치가 안 나와요. 진짜 13판에 베스트 승리 합쳐가지고 한 번 내지 2판 정도가 많아.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탈락 6번. 요거는 뭐 이제 죽은 개수인데, 죽을 확률이 그냥 좀 높은 편이긴 한데, 막 높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편은 아니에요, 또. 그리고 가산점 4점. 그러니까 요거 상대방을 막 죽인 획수인데, 전쟁을 기본은 하지만 막 잘 죽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가산점이 생각보단 적어. 원칼님 같은 경우는 5경기에 3점을, 그러니까 머리 3개 날렸단 말이야. 레이지데이스님은 9경기에 4개 날리고, 별룰루님도 14번 중에 9개 날리고, 근데 펠리니는 13판 중에 4번밖에 못 죽였다는 거는 그렇게까지 아직 공격력은 세지 않다 라고 보면 됩니다. 대신에 사실 문명은 공격력보다 수비력이 더 중요해. 상대방이 나를 공격했을 때 그거를 막아내는 능력. 살아남는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 수비가 더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어차피 내정이야 전쟁한 문명보다 구석에서 내정한 문명이 더 잘 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내정에 되게 자신 있어 해요. 그래서 방어만 잘한다면은 충분히 우승각을 노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과학승리 이력이 한 번 있어요. 이거는 펠리니식 과학승리라고, 펠리니가 그 메타를 만들어냈어. 사실 펠리니 이전까지는 과학승리 하다가 다 맞아 죽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선수는 맞아 죽으면서도 과학승리를 잘 노려요. 그래서 이 메타를 가장 잘 흡수한 사람이 히라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히라와는 펠리니의 거의 뭐 친구라고 봐도 되는데, 그래서 이 둘이 아마 결승전에서 협력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히라와는 핑이 높기 때문에 바로 들키거든요. 그러면은 펠리니가 바로, 야, 너 과학승리 노려? 나도 과학승리 노릴게. 우리 서로 지켜주자.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이래놓고 펠리니가 편통수를 치면서 히라와를 잡아먹고 의외의 경기를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 펠리니 선수가 편통수라는 악명 높은 이름으로 유명한데, 근데 이거는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봐봐, 펠리니보다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펠리니보다 잘하잖아. 원칼, 레이지, 결룰로, 오리엔트. 그러면은 펠리니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기려면은 잘하는 사람을 꺾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잘하는 사람을 전공법으로 꺾기 쉬워? 아니, 우리가 맨손으로 싸워서 효도를 어떻게 이깁니까? 총도 쏘고 칼도 휘두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벽돌로 내려찍고 그런 느낌으로. 효도루 선수 비하 발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 비유가 잘못됐어. 곰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산에 갔다가 곰을 만난 거야. 곰을 잡으려면 총도 쏘고 일을 해야지 맨손으로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상대를 싸우다 보니까 총수도 치고 그런 거야. 펠리니 선수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문명이 원래 더러운 게임이에요. 그 더러운 걸 잘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이 선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명을 잘 이해하고 있고 문명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보면 돼요. 예. 그리고 히라와 선수. 헤라클레스는 원칼이고, 헤라클레스는. 헤라클레스. 자, 히라와 선수. 히라와 선수는 사실, 이 선수가 어떻게 결승전에 왔을까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히라와가 대단한 게, 일단 죽은 횟수가 많아. 9경기 중에 5번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 데뷔도 잘 안 해. 방어도 잘 안 해. 방어력이 딸려.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 근데 팔 하나가 잘려도 포기를 안 하더라고. 지난번에 어디였지? 줄루의 일격을 받았는데 피해 엄청 받는데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해서 역전을 했어요. 순적으로. 히라와가 그리고 승리가 3번인데 과학 승리가 3번이야. 그러니까 늘 한결같아. 늘 한결같이 위인을 모아놓고 늘 한결같이 우주선을 쏘고 늘 한결같이 공격을 안 가. 아무튼 이번에도 똑같이 할 건데, 그래서 나는 이 선수가 솔직히 이 선수들 사이에서 과학 승리를 할 거라고 보진 않고요. 아마 요 선수를 먹고 내정을 한 문명이 이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은 걸음이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난 히라와가 옆에 있으면 난 무조건 히라와를 공격하는 전략을 짤 거예요. 그렇게 전략을 짤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아무튼 그래도 결승 진출했습니다. 잘하겠지. 알아서 잘하겠지. 난 몰라. 그리고 후보 1번, 2번 있는데 천자님하고 나카나카 선수. 자, 일단 천자님 같은 경우는 지난 결승전의 우승자죠. 이번 시즌에는 많이 참여는 안 했어요. 많이 참여는 안 했는데 기록이 좋아. 베스트 한 번에 승리 2번. 가산점 3점. 그냥 천자님답게 먹었죠. 뚝배기 좀 많이 날리고. 그래서 만약에 픽 문제가 좀 있으면, 뭐 히라와는 외국인이니까 픽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펠린이랑 레이즈님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천자님 연락해가지고 천자님부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쟁을 하면서 내정을 또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원칼, 오리엔트 이런 분들보다는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근데 이분이 그니까 스타로 치면 A급 판독기 같은 느낌이거든. 여기는 이용호 택백리쌍 같은 느낌이고, 선자님은 약간 연보성 같은 느낌으로 A급 판독기. 선자님을 누구든지 꺾어야 물린이를 벗어날 수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는 연보성보다 더 성장을 한 그런 느낌. 약간 인간계 최강? 그렇게 왔어요. 여기가 메시면은 여기가 이제 막 이브라이모비치 뭐 이런 느낌까지 왔습니다.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나카나카는 2판을 해서 승리 한 번에 베스트 2번이야. 한 번이야. 심지어 원래 승리 2번 한 건데 튕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처리가 이렇게 된 거야. 탈락이 0번. 이것만 봐도 나카나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2번에서 2번 다 이긴 거예요. 아마 이 선수가 일본 사람들 중에 제일 잘하지 않을까. 그래도 약점은 전통 평등. 이것만 하더라고. 히라와, 오가와, 나카나카는 다 전통 평등만 해. 대신에 이 전통 평등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내정을 거의 고인물급으로 합니다. 예. 그리고 전쟁이나 막 이런 데에 있어서 약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알고 있는 것 같아. 멸티를 몇 판 안 해봤다는데 딱 보면은 뭐 경험이 중요한 것들 있잖아. 현대전이라든가 해전이라든가 막 이런 거. 그냥 많이 안 해봤지만 잘할 것 같아. 지금까지 경기 2번 봤는데 2번 다 잘했어요.
그래서 약점이 크게 없지는 약점이 막 드러나 보이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사람을 너무 믿는 거? 그게 약점이지. 아니 130턴까지 그 불가침 조약을 하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불가침 조약 깨고 쳐들어갈 수도 있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일부러 나카나카 선수를 죽였거든요. 이 선수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결승전에 후보 2번인데 온다면은 좋은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꼬마별 선수. 꼬마별 선수는 이번 리그부터 참여하기 시작했죠. 예. 꼬마별 선수는 근데 경기를 하면은 모든 경기가 이기거나 베스트를 먹었어. 꼬마별이 가장 솔직히 잘하지. 꼬마별이 제일 잘하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각을 보기 때문에 경악스러운 플레이를 몇 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일단 경기수가 4번인데 가산점이 6점인 것만 봐도 아니 경기당 1점이 말이 안 돼. 가산점 1점이 봐봐. 오리엔트 정도나 돼야 이게 가능하지. 1점 2호점 먹었네. 나나 되니까 뚝배기 모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경기할 일은 없겠지만 꼬마별 선수가 경기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 선수들을 이제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픽을 한번 봐볼까요 다시. 내가 누군지 스포일러를 하면 안되지. 아무튼 그래요. 1픽은 에티오피아 쇼션 이집트를 골랐는데 일단 에티오피아 기념비가 특수 건물이죠. 쇼션 빌자비로 유적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죠. 이집트 불가사의를 먹을 수 있고 전차 공수 때문에 잘 죽지도 않죠. 그러면 뭐냐, 일단 초반에 센 문명을 좋아하는 거야. 에티오피아는 또 도시수 적을 때 전투력 보너스 있고요. 초반에 센 문명을 좋아하면서 쇼션 이집트 불가사의도 먹고 싶은 걸 먹는 걸 좋아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몰라. 아무튼 이렇게 두 개가 남았네. 두 개가 이 뱀픽을 보니까 이집트는 고른 사람이 없고 두 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 쇼션을 골랐다는 건 이집트보단 쇼션을 좋아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측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아무튼 초반에 강한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분. 이거 쇼션이 이긴 거 아님. 쇼션이 왜 이겨? 독일, 영국, 중국, 페르시아, 마야 있는데 독일이 더 좋지. 독일은 주든지 먹으면은 유닛 한 마리씩 더 나오는데 공무령 할 때 독일보다 좋은 게 어딨어. 독일이 짱이지. 자, 이 픽은 러시아, 독일, 페르시아를 픽을 했는데 이 픽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페르시아가 제일 사기 문명이야. 페르시아가 황금기 때 한 칸씩 더 이동하고 이런 게 너무 사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더라고, 황금기 러시를.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사실 빼고 생각해야 돼. 제일 사기 문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페인보다 더 좋아. 스페인 이거 치체인살 먹고 시작한 건데 스페인은 솔직히 로또빨이고 난 자연경관 스페인보다 페르시아가 더 좋습니다. 자연경관 2개 정도는 먹어야 스페인도 사기지. 어쨌든 러시아 독일을 했는데 요거는 이 선수는 내가 봤을 때 탱크러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봐봐, 러시아는 코사크가 이제 부상 유닛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코사크 출신 탱크 또 세거든. 그래서 러시아 있고 그 다음에 독일 탱크러시를 좀 좋아할 것 같고 초반에 좀 센 거 좋아할 것 같고 그냥 1티어 문명을 했어. 그리고 유럽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지 않을까.
음, 유럽 국가 두 개 있단 말이지.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근데 3픽은 에티, 러시아, 영국인데 사람은 에티오피아는 좋으니까 그냥 한 것 같고, 러시아랑 영국 중에 영국을 했다. 이거 두 개는 좋으니까 한 것 같고, 영국은 좋아하니까 하지 않았나. 이분은 영국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인정? 영국.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4픽은 프랑스, 페르시아, 중국인데 이거는 페르시아는 그냥 좋으니까 넣었고, 중국, 프랑스 픽이 잘 프랑스가 멀티에서 그렇게 막 좋은 문명은 아니거든요. 겹치는 픽은 후픽부터 가져가요. 픽부터. 그래서 5픽이 페르시아를 골라서 나머지는 페르시아를 못 고른 거예요. 아니야, 프랑스가 그래도 걸작을 만들면은 후반에 힘을 받아. 그래서 나쁘다고 할 순 없어요. 프랑스, 브라질 있는데 브라질보단 프랑스가 100만 배 또 좋아. 그래서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 프랑스식 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을 골랐어요. 아무래도 중국이 1티어죠. 중국이 종이공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초반 효율도 굉장히 좋고, 아마 골드 위주의 플레이를 했을 때도 중국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답하도록 할게요. 결승전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그리고 5픽은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오스트리아 중에 페르시아를 했는데, 오스트리아 중에 이 사람은 짧은 국가, 봐봐. 6픽은 두 글자만 했단 말이야. 마야, 한국, 잉카. 근데 5픽은 네 글자, 다섯 글자야. 그러니까 짧은 걸 싫어하는 패티시가 있고, 6픽은 긴 걸 싫어하는 패티시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 개소리였고요. 아무튼 5픽은 제가 봤을 때 오스트리아는 왜 넣은지 모르겠어. 어차피 땅은 운이거든. 근데 그런 속설이 있어. 오스트리아를 잡으면 소금 땅이 나온다. 그러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잡아서 그 같은 땅 나오면 어쩔 건데. 쓰레기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페이크로 넣은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5픽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겹치는 거 있으면 밴만 안 당하면 내가 고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아무튼 5픽 있고요. 다 근데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3명 겹쳤죠. 이렇게. 페르시아. 다 비슷해. 이게 좋은 문명인 건 맞거든. 다 결승전에 올라갈 사람들이라 이런 픽들을 한 것 같아요. 다 잘해. 그리고 6픽 볼까요? 6픽은 마야, 한국, 잉카인데 한국 잉카가 죽어서 마야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 그걸 어떻게 보면 감안을 해도 하나 정도 남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6픽이니까 가장 먼저 고르니까 마야를 픽한 것 같은데, 마야도 나쁘지 않죠. 피라미드가 있기 때문에. 피라미드가 있다는 건 종교 창시를 할 수 있다. 거기다 과학도 같이 오른다. 이 특성 사용하면 또 상당히 초반 스노우볼을 잘 굴릴 수 있죠. 또 신학 뚫었을 때 위인도 많이 받고, 그 위인으로 상대방의 노리는 불가사에 한두 개씩 터칠 수 있고, 네, 좋습니다. 결승전에는 견제 없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견제까지, 내정으로 견제를 하겠다까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마야를 고르지 않았나 싶어요. 암튼 이 6명의 멤버 중에 예측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이 이벤트가 또 있어요. 자, 결승전에는 무려 이벤트가 2개입니다.
승자 맞추기 이벤트. 지금까지 늘 하던 이벤트. 쇼쇼는 이길 것이다. 독일이 이길 것이다. 영국이 이길 것이다. 뭐 중국이 이길 것이다. 이 맞추면은 스타벅스 커피를 드리고요. 또는 두 번째 이벤트. 결승전 멤버 맞추기 이벤트. 1픽이 오리엔트다. 2픽이 결룰루다. 3픽이 레이지데이다. 이렇게 6개를 다 맞추면은 무려 치킨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네. 아니요. 참가자들은 안 돼요. 참가자들은 안 되고요. 자, 아무튼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의 이벤트 참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뱀픽 결승전 예측하는 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방종을 하면은 조금 거시기 하니까